안녕하세요. 모란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본 시험이죠. 한강여고 공통수학 1 기출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경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한여고 시험은 모의고사 한두 문제와 그 다음에 도형 문제가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딱히 없었고요. 작년에 비교하면은 문제 자체는 조금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문제 수가 많기도 하고 보통 다 시간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서답형이라든지 뒷부분을 좀 찍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은 85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체크할 사항은 3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부교재가 원래는 되게 비중이 높았거든요. 변형 문제가 단원마무리에서나 이제 서술형 문제나 그런 데서 변형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니까 부교재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부교재만으로는 문제수가 적고 유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더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친구들이 이번에 느꼈겠지만 이제 시험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뒷부분에 많이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틀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기출 테스트 반복하셔야 되고, 시간 안배하는 것들, 뭐 문제 막히면은 서답형 먼저 갔다가 다시 앞에 온다든지 좀 시간을 정해두고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친구들이 한여고 시험은 꼭 기출 테스트를 볼 텐데, 자, 그 외에 비전고 있죠. 비전고 시험 스타일이 여러분 학교 시험 스타일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비전고 기출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약점 유형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메꾸기인데요. 지금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딱 내신, 나올 것만 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큰 숲을 먼저 보고 단원 크게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분화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항에 맞게 부교재만 가지고 일단은 이 한번 쭉 페이지랑 비슷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게 뒷부분 보시면 부교재에 다 없는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센이라든지 시중 문제집에는 다 있을 법한 유형이지만 부교재에서는 이제 없었고요. 여기 또 보시면 뭐 유제라든지 뭐 유형 문제 있죠. 진짜 쉽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많이 나왔고, 단원마문이라든지 뭐 어려운 친구들이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할 만한 그런 문항에서는 뭐 변형된 거조차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비용이 매우 적어졌다. 그냥 기본 실력을 좀 쌓아서 이제 점수를 높여야 되지 부교재만 믿고 반복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앞부분 문제는 사실 어느 문제집에나 다 나오는 기본 문제들이고요. 이제 몇 개만 조금 적중한 것들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11번 문항이었고요. 숫자 나눗셈 나머지. 자, 요거는 우리가 개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쌤이 수업할 때 구구단 교재에서도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스텝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자, 평택실록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입니다. 2차 방정식 근각예수의 관계 가지고 주어진 식의 값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2차인데 뭐 대입해가지고 차수 맞춰서 근각예수 관계로 해결하시면 금방 풀리죠. 자, 그것들은 국어단에서도 두 근 가지고 이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리고 평택실록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3차부터 이제 차수 낮춰가지고 1차 이하로 다 바꿔서 근각예수의 관계 하면 금방 답이 나오고요. 자, 객관식 16번입니다. 자, 16번은 2차 함수 문제인데 지금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 가르쳐 주는 거죠? 접하는 거니까 꼭지점에 y좌표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조건에 이어서 넘겼을 때 두 근의 합을 가지고 식을 작성하는 유형이었는데, 자, 평택실록에 그대로 했죠. 자,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아까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랑 같은 유형이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보면 되겠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대로 나왔어요.
자, 평택실록에 보시면은 복소수가 이 조건도 여러분이 다 비슷하죠. 요건 지금 똑같고, 자, 요 조건을 가지고 항상 실수인 복소수 고르는 유형이었는데, 자, 구구단에서도 쌤이 설명했죠. 결국에는 켤레끼리 합, 곱, 그 다음에 요런 것까지 항상 실수인 복소수는 조금 외워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항시켜서 변형을 했을 때 요런 꼴이 나오면 그냥 A 더하기 BI 대입 없이 바로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식 21번이고요. 자, 이건 사실 2차 함수에서 직사각형 둘레 길이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뭐 구구단 교재나 아니면 평택실록에서도 여러 번 봤던 유형이고요. 자, 22번은 자, 얘네들이 여러분 유명한 복소수죠. 얘는 제곱하면 i 되는 친구고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헉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을 우리가 얘네 주기를 알면 금방금방 구할 수 있었는데, 자, 이 문제는 뭐 구구단 교재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 유명한 복소수에 속하는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언급을 했었고, 이런 걸 보자마자 얘는 몇 승 해야 되고 몇 승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고. 자,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수업 시간에 진짜 너무너무 강조했죠. 이거 꼭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자, 대칭축이 지금 상수가 아니고 문자인데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값을 계산했을 때 그게 뺐을 때 7 되는 A 값의 합. 자,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과 4가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의 그 포인트가 이제 바뀌게 되는 유형인데, 자, 여기 평택실록에 보시면 자, 똑같죠. 대칭축 문자인 거 똑같고요. 구간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차가 그냥 합으로 바뀐 걸로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해봤기 때문에 이제 몇몇 친구들을 맞췄을 텐데, 아마 객관식에서는 23번이 풀이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오답은 조금 제일 많았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적중된 문항들 같이 보셨고, 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좀 느꼈어야 되는 것은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오답 문제를 조금 꼼꼼히 고쳐서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겠고요. 부교재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기본 실력을 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